번째 키워드 장관의 갑질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전 여가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정영애 장관이 강선우 지금 현재 여가부 후보에 대한 갑질 의혹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부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영애 이 장관이 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강 의원이 본인 지역구 민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걸 내가 이 해결을 못하니까 여가부 예산을 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 의원이 예산 심사 때 징벌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던 당시 국정감사 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 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한 개 차이로 4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 차이로. 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권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직접 보셨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센터를 지금 이 강선우 의원 우리 지역구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여가부 장관이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히려 숫자가 줄은 거 아니냐, 어떻게 유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지금 이 강 의원 얘기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볼까요? 강선우 장관 보좌관 노력 부족 30% 징벌적 삭감 주장까지.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보셨던 2021년 국정감사 때 저 상황 관련해서 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이렇게 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 예산에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왜? 여가부 기관 운영 기본 경비 예산에 징벌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장관 보좌관이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여기 보면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안도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 30% 삭감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 1억 2천 최종 삭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 기사 다시 가보죠. 여기 볼까요? 정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예산 심사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 장관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강 후보자가 여가부 기조실을 통해 운영 경비를 삭감시키겠다. 장관이 직접 사과하러 오시라고 했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당시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 같이 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최수진 의원님. 국감 이후에 징벌적 삭감이 흔히 있는 일입니까? 흔히 있지는 않은데요. 네. 실제로 운영비를 깎았다는 얘기는 생활비를 깎은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출장비도 없고요.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살림살이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걸 깎는다는 얘기는 인력이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직원들한테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희 과방에서도 방심위하고 방통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30% 실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운영비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합니다. 10원 한 장까지 영수증 제철하면서 또 작년에 했던 그 비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올리거나 뭐 갑작스럽게 내리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슈퍼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예산 삭감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닌데다가 운영비를 이 기본 경비를 깎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생활비를 깎는 건데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뭐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는 있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정부 관계자 얘기는 그랬었죠. 정준호 의원님. 장관이 직접 사과하러 와라. 사과 안 하면 그러니까 최종 예산 삭감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영애 장관이 본인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러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산이 삭감되진 않았는데 장관이 사과하러 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인데 네. 그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가 이제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좀 흔한 편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제 호남고속도로 관련된 예산이 12 매칭이 잘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경험도 방금 최근에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징벌적 삭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을 해주면 되니까 소관 상임위에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좀 전격적으로 좀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는 더러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이 사과하러 오라라는 이런 경우는 흔한 겁니까? 저도 장관 사과까지 요청을 하는 경우는 못 봤고, 제가 네. 경험했던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소관 그 상임위 산하 기관에서 예산 집행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불용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봤는데, 제가 주변에서 겪은 바로는 뭐 좀 흔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 예결위에 가서 거기서 다시 복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국합, 배드캅처럼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경우는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만 장관 사과까지 요구하는 건 좀 흔치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얘기한 이런 부분은 갑질 논란과 관련한 추가 의혹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도덕성 검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근데 도덕성 검증 말고 자질 검증 부분도 오늘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3면에 갑질에 가려진 자질 논란, 젠더 정책의 퇴행적 입장.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갑질 논란이 크니까 다 갑질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질도 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강 후보자 젠더 정책에 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퇴행적인 입장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되풀이만 하고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역량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어떤 자질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민주노총에서 입장을 냈죠. 뭐라고 했느냐? 강선우 후보자 성평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갑질 의혹은 또 심각하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안배 인사는 광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민주노총이 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단체들도 상당수가 지금 92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당수가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좀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 의원님, 갑질 의혹은 사실 앞서서 다른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자질 논란까지 같이 제기가 되면 사실 임명을 강행할 명분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젠더 부분 관련해서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네. 강선우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학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조금 한번 차원을 좀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진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명 철회가 되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 기류가 나오는 부분은 이준석 총장에 대해서 뭐 정교조 쪽 반대라든지 이런 지지 기반 블록이 좀 해체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저런 성명을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사실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명을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지지 기반 자체가 균열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습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민주노총,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조차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다라는 거, 이거는 좀 이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사실 강선우 후보와 이진숙 후보와 달랐던 이유가 강선우 후보의 경우는 이진숙 후보와 달리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 최수진 의원님 자칫 탈당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런 어떤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어제 살짝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사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나와야 되고 장관은 장관 나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갖고 뭐 봐주기식으로 한다? 말도 안 되고요. 그 대통령께서 좀 사회적인 감수성에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리 여당의 반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노총의 반대도 있었고 여성단체, 진보성 여성단체의 반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질 하는데 갑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좌진 갑질, 병원에서의 갑질, 공무원에 대한 갑질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장관이 안 되는 사유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위장 전입을 했고 재산 누락을 했고 어디에 강의를 했을 때 강의의 부실 같은 거에서 정말 학생들이 테러블하다, 끔찍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최고로 자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임금체불의 문제도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여성부 장관으로서의 지리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한다.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면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자질에 관련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 정도는 얘기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적인 이슈가 이미 나온 상태고 이걸 대통령이 계속 밀고 나간다면 정말 그거는 강선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뭐 갑질 논란,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자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다만 갑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다 영향이 이 눈길이 가지 않는 건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걸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 여파가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청문보고 채택 시한이 어제로 딱 끝이 났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인사청문회가 14일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서 채택 시한이 있는데 이제 주말을 다 포함을 해서 보면 어제까지가 딱 청문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는 그 시한입니다. 시한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시한이 만료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열흘까지 시한을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할 수 있고 요 기한 내에 재송부가 되지 않으면 임명을 그냥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정준호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제로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을 계속 강행하는 입장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오늘은 이 재송부 요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혹 이 재송부 요청 약간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고민은 하겠지만 재송부 요청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29일 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임명된 이제 그 문체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를 안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하고 아마 마지막에 한꺼번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송부 요청은 하고 재송부 요청이 이 재송부가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시 한번 판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 끝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4일 날 청문회가 끝났는데 근데 뭔가 자꾸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강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의혹들 이거를 몰랐던 거냐, 스크린이 안 됐던 거냐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강준욱 비서관 얘기랑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계엄정당 강준욱, 강제동원 옹호도 논란. 네. 지금 현재 이 강준욱 국민소통비서관이죠. 국민소통비서관, 과거에 본인이 썼던 책, 썼던 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이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NS에 거의 올린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고 강제징용이란 걸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민주당은 빨갱이다라고 얘기해서는 과거에 뭐 이런 발언들도 상당히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최수진 의원님. 지금 일단 뭐 민주당은 빨갱이, 뭐 계엄이 정당 이런 얘기들이 발언이 맞고 틀리고의 발언의 이
진짜 여부를 떠나서 일단 참 극단으로 가 있는 발언이고 굳이 따지자면 진보 극단이라기보다는 이 보수 극단에 해당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보기에 지금 이 강 비서관은 통합의 인사라고 보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죠. 음. 왜냐하면 지금 이분께서 주장하는 게 말도 안 되고요. 네. 이거는 보수 쪽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을 하잖아요. 뭐 SNS에 그 말을 하나 올려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 존경스럽다. 아,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진위 여부를 떠나서 도덕성 검증부터 시작해서 능력 검증이 안 된 아주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강선우 의원도 그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됐냐. 물론 저희가 5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 장관들도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일일이 안 할 뿐이지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관세 정책 또 물난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건 빨리 합의를 해줘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려고 했던 거지 모든 지금 인사에서 플러스가 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일단 봐도 계엄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강제징용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보수에서 봐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네. 발언인 건데 이걸 통합인사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논란이 사실 오늘 아침 조간 보도로 딱 터진 게 아니죠. 어제, 그제 며칠 됐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 조선일보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볼까요? 이 지지한 정규재가 강준욱 추천. 그래서 안 자르나? 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논객 정규재 씨가 강준욱 비서관을 추천을 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제목인 거죠. 사실 이 정규재 씨 이 인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교육부 이진숙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진숙도 문제고 저진숙도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진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사실 내가 알아서 추천한 건 아니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처리가 된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기도 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이 보수논객 정규재 씨가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정준호 의원님 일단 귀 크게 열고 경청을 하고 추천 받는 거는 좋은데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증 과정을 거쳤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가벼우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강준욱 비서관의 그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웠던 가족학 박사를 가족부 장관으로 추천을 한 거나 그다음에 네. 과거에 이런 보수 진영에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통합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확실히 그쪽 진영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설득 작업을 대국민 상대로 하겠다라는 건 인정이 되는 건데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개인적인 뭐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기존에 이미 책을 써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다 알았고 네. 이걸 알기 때문에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정부에 참여를 했는지 오히려 당사자인 강준욱 비서관 본인이 조금 더 국민들 상대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경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준욱 비서관을 임명을 할 땐 기존에 있었던 저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임명을 한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과거 글이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순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근데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정전 주필은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일을 쓰고 싶어 하기에 내가 추천을 한 거다.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 얘기로. 만일 강 비서관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다음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최수진 의원님. 일단 이 보수 논객을 통합적인 차원에 쓰겠다고 내가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무너뜨린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시도가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딴 것도 아니고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써야죠. 이게 완전 극좌나 극우로 치우친 사람들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정규재 전 주필이 추천을 해서 그렇다 이러면 정말 이거는 온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 정의에 맞는 인사 추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사 검증이 된 거냐? 왜냐하면 앞에 강선우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이후에 이 강준욱 비서관에 대한 이런 논란들.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논란들이 다시 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강선우, 강준욱 인사검증 부실, 이 지지율 취임 후 첫 하락입니다.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 나온 조사, 일단 여기서도 좀 볼게요. 여론조사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론조사는 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6월 둘째 주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잘한다라는 평가고요. 빨간색이 잘 못한다라는 평가입니다. 58점, 잘한다부터 58.6, 59.3, 59.7 계속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64.6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발표된 게 62.2다. 2.4%포인트 떨어졌죠. 그럼 잘 못한다는 어떠냐 보겠습니다. 34.2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잘 못한다는 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떨어지고 비슷하다가 또 떨어지고 30%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건 32.3으로 2.3%포인트 올랐다라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그래서 정준호 의원님 제목을 이게 이런 인사 논란 때문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제목을 뽑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만 또 않을 수 있고요. 전국적인 그 폭우로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어색합니다. 다만 그 송미령 장관을 유임을 할 때 이제 배경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일을 잘할 것 같고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정책이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을 주목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강선우 장관 후보자와 강준욱 비서관에게도 동일한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부 정책을 뭐 좀 실현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지켜보고 나서 나오는 여론까지도 한번 반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은 폭우 피해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낙폭이 2.3, 2.4 정도 되죠. 이번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4%포인트를 넘어서야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게 그렇게 큰 유의미한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로 본다고 하면 계속 오르던 추이가 살짝 꺾이는 포인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대목이긴 하죠.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런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냐 여부도 살짝 주목이 좀 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